어젯밤 숙소에서 만난 두 여자가 저에게 현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그리스의 작은 섬 이름 하나가 떠 있는데요. 사귈 것 같아서 약속을 계속 미뤘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중에 듣는 순간에 제가 상상했던 아테네의 풍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들과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들은 아침 일찍 숙소 옥상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의 외딴 섬으로 향하는 배표를 끊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신화의 왕 제우스의 나라, 생각해왔던 아테네와는 뭔가 조금 다른 듯한 느낌이 든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럽 방문객 순위 세계 최상위권, 매년 자국 인구의 3.5배가 넘는 3,800만 명의 여행객이 몰려들고 한 해 관광 수입만 31조 원이 넘게 터져나오는 서양 문명의 요람 아테네. 그러나 이곳에 오니 제가 기대했던 아테와는 달랐습니다. 이 눈부신 신전에서 단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서면 한때 50%를 넘나들었던 청년 실업률의 흔적과 최저시급 8,000원의 그림자가 펼쳐집니다. 3,000년 전 찬란했던 위대한 유산은 왜 오늘날 서민들의 삶을 막아서는 역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그녀들은 왜 굳이 외딴 섬으로만 가야 했을까요? 야, 드디어 저런 게 나오네. 그리스 같다. 그 유명한 아테네. 가는 길에 다 보네. 여긴 아테네 학당인데요. 그림으로 유명한 아테네 학당은 아닙니다. 정문 기둥 위엔 아테나와 아폴론 신이, 계단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앉아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기가 아테네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리스 학문이랑 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뭐 학술회의나 강연 개최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림으로 유명한 아테네 학당과 안이 비슷할까 해서 살짝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저지당했어요. 못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아테네 학당에서 딱 한 블록 걸어서 1분만 걸어 들어가면 거짓말처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인도 영화 같은데? 굉장히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인데요. 회장이 있네요. 아, 뭔가 인도분이라는 건가요? 종교색이 강한 나라에서는 분위기가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 인도월인가? 이게 그리스 두 동네가 되니까 아우 냄새. 옛날 한국, 우리 한국 시장이랑 비슷해요. 생선회장들이 오징어도 팔고 연어 대가리도 팔고. 와, 문어다리가 5유로밖에 안 해. 지금 되게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런데 재밌는 건 시장 안쪽보다 오히려 시장 밖이 더 시끌벅적하다는 점입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상인들은 어느새 식당으로 모여들고 누군가는 술잔을 기울이고 누군가는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문득거린 시절 동네 시장이 떠올랐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고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그 풍경 말이에요. 관광객들에게 시장은 잠시 들르는 여행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시장은 여전히 삶이 흘러가는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차단된 골목과 녹수로 내려앉은 상가 셔터가 보이고요. 낡은 건물 벽면 전체를 덮어버린 그래피티들이 보여요. 예전에 국가부도에 밀려난 청년들의 분노와 무력감이 스프레이 자국으로 엉켜있는 아테네의 흔적이죠. 방금 전까지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던 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같은 도시 불과 몇 분 거리인데도 아테네는 전혀 다른 두 얼굴을 품고 있는 거죠.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궁금증이 듭니다. 한 해 30조 원의 관광 수입이 쏟아져 들어온다는데 정작 여기서 살아가는 그리스 서민들의 삶은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현재 그리스의 법정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근무 환산 시 약 5.3유로, 우리 돈으로 8,000원 수준입니다. 실제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 역시 세후 900유로에서 1,000유로, 우리 돈 135만원에서 150만원 남짓이죠. 연봉이나 월급을 14번 나누어 받는 그리스의 지급 구조를 감안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이나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절반 내외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 황당한 건 물가인데요. 관광객들이 몰려들다 보니 아테네 중심가의 월세나 외식 물가는 서울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현지 청년들의 손에 남는 건 한 달을 겨우 연명할 돈뿐인 거죠. 지금 제가 먹는 이 세트도 3만원이 넘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녀들이 왜 이 화려한 관광 도시를 두고 외딴 섬으로 가려 했는지 이 골목의 짙은 그림자를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에르무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라, 스와치 같은 익숙한 간판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이 거리는 솔직히 서울이든 파리든 어느 도시에서나 마주칠 법한 풍경이잖아요. 쇼핑백을 든 사람들의 사이를 걷다 보면은 이곳이 유럽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길 한복판에서 길이 잠시 숨을 고르듯이 낮게 웅크린 건물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카프니카레아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11세기에 지어졌다는 이
이 작은 비잔틴 성당은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될 뻔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르무 거리의 아스팔트는 이 성당을 피해 둥글게 휘어져서 흐르고 있어요. 붉은 기아 지붕이랑 낡은 돌벽이 화려한 브랜드숍 사이에 덩그러니 툭 놓인 모습은 마치 시간이 이 한 칸에서만 멈춰버린 것 같은 기묘한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니까요, 방금 전까지 거리 소음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양 문명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하면 이 성당은 너무나 작고 소박해 보입니다. 사실 이 성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뒤인 약 1000년 전 비잔틴 제국 시절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아테네는 이미 영광의 시대를 지나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밀려난 변방의 지방 도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한때 지중해 문명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는 더 이상 철학과 민주주의의 수도가 아니었고 거대한 신전을 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웅장한 신전 대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작은 성당을 세운 게 바로 이 성당입니다. 성당문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오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100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저 길을 걷다가 평범한 마트에 들어와서 가격표 하나씩을 들여봤습니다. 먼저 식빵 한 덩이가 1.35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0원 정도고요. 그런데 과일 코너로 오니까 초록사과 1kg에 1.65, 약 2,700원이죠. 이 방울토마토 역시 1.65유로네요. 그렇게 이건 싸진 않네요. 소고기 가격은 1kg에 11.4유로, 우리 돈 약 19,000원이고요. 여기 샐러드 컵 하나가 3.98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400원. 굉장히 비싸네요. 이쯤 되면 그리스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싸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13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에요. 우리 눈엔 싼 가격이지만 현지인들한테는 절대 가벼운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관광지에 있는 음식은 현지인들이 함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음식들이 아닙니다. 같은 빵 한 조각, 같은 사과 한 알이라도 그걸 바라보는 눈은 월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을 때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여기서 우주의 이치를 논하고 있었죠. 그 위대한 할아버지들이 남겨준 신전 말고 지금 그리스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 경제를 돌리는 사실상 1위는 사실 관광지가 아니라 해운업입니다. 전 세계를 오가는 유조선과 화물선의 상당수가 그리스 선주들의 소유라고 하더라고요. 중동의 석유와 호주의 철광석이 바다를 건널 때 그리스는 그 물류망 한가운데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죠. 세계적인 해운 강국이지만 이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해운업에 종사하진 않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독일이 기계 산업을 키우는 동안에 그리스는 관광과 해운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줄면은 호텔과 식당이 흔들리고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해운업도 함께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때는 그 약점이 그대로 그리스의 타격으로 갔던 거죠. 그렇다면 지상엔 일자리가 없고 물가는 치솟는데 왜 이 도시는 현대식 빌딩 하나 올리지 못하고 과거에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제 옆으로는 웅장한 기둥과 아고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2000년 전의 대리석 유적과 오늘날 현지인들이 걷는 낡은 보도블럭이 맞닿아 있어요.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먹고 살 일자리가 없으면 좀 빌딩이라도 지어서 기업을 만들어야 할 텐데 왜 아테네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나 마천루가 단 하나도 없는 건지 말이죠.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아테네 도심 어디든 땅을 좀 파기만 하면 예외 없이 3000년 전 유물이나 건물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땅을 팠는데 유물이 나온다면 문화재 당국이 달려와서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몇 년씩 발굴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건물주나 시 당국 입장에서는 선뜻 새 빌딩을 올릴 엄두조차 못 내는 거죠. 결국 아테네는 발밑에 잠들어 있는 조상님들의 보물 때문에 개발을 멈춘 채 도시 전체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얼어붙은 시간의 맨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오르는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니까 하얀 대리석 기둥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노래 부르면은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기원전 44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 긴 시간 동안 전쟁도 겪고 화약고로 쓰이다가 폭발도 당하고 오스만 제국 시절엔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땅을 파도 끝나지 않는 이 도시의 역사가 결국 다다르는 곳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3m만 파도 유물이 나오는 도시의 이야기가 결국 이
언덕 위에서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냥 신에게 예배를 하러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래전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려고 만든 신전이었는데 여기에는 도시 수호신인 아테네를 모셔놓고 그 뒤로 금고를 만들어서 동맹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 국가 재정을 보관했었죠. 한마디로 이곳은 산을 모셔놓은 거대한 금고라는 거예요. 함부로 훔치지 못하게 높은 곳에 세우기도 했고 도시 어디에서나 파르테논 신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압도적인 권위를 언덕 위에 배치한 거죠. 어떤 빌딩도 파르테논이 보이지 않게 지으면 안 되는 게 이 도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에는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이 언덕 쪽에서 노을이 질 무렵 파르테논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이게 단순한 유적 하나가 아니라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져요. 개발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낸 과거, 그 과거의 정점이 바로 이 신전이었던 거죠. 그 찬란한 과거가 현대인들의 삶을 가둬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어요. 감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파르테논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곳에 아크로폴리스 바로 아래 바위산에 작은 동굴이 3개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갇혀있던 감옥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저 위에 도시 전체가 우러러보도록 만든 신전이 있는데 바로 그 발밑엔 그 도시가 사형을 선고한 철학자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제목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인정한 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탈옥을 권했다고 합니다. 간수를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죠. 자신이 평생 지지해온 법과 공동체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가가 세운 가장 화려한 건물과 그 국가가 만든 가장 가혹한 판결, 이 도시는 그 둘을 동시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법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 도시에 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를 스쳐가는 또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 먹고 살 길 없는 도시로 오늘 아침 그 여자들이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전쟁을 피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행을 오신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И то, и другое. У меня сейчас дочка учит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 я сюда приехала работать, потому что в Херсоне сейчас бизнес делать невозможно. 얼마 동안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На сезон полгода, на острова в отеле убирать. Здесь неплохая зарпла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Европой. Я раньше,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ойна, успела поработать в Европе, но мне там не понравилось по зарплате. Мы сейчас с Россией воюем, и раньше мы думали, что они наши друзья, но это оказалось не так. Война, мы же не виноваты в том, что Россия наступила на Украину и воюет с Украиной. Это же не мы начали войну, а Россия. Раньше тоже у меня был бизнес, я с Турции возила товары, у меня 2 магазина в Херсоне есть, но сейчас мне пришлось выехать из моего города, из моей Украины, работать. It's too bad. You left your work in your country. 당신의 가족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나요? Ждем, пока закончится войн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자분들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하시던데 가방을 열어서 돈 뭉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카드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섬으로 가는 페리 배편 좀 대신 예매해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요. 자신들은 전쟁 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사기꾼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가지고 여기로 지금 일을 구하러 오셨답니다. 자신 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매장이 2개나 있는데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지금 오셨답니다. 여기서 일을 하러 오셨는데 섬에 피시라는 섬에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배편이 일 구할 수가 없어서 영어를 못하셔서 저한테 좀 도움을 구해가지고 1시간 동안 결제하는 거를 좀 도와드렸어요. 고맙다고. 다 주신다고 하네요. 엄청 고마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뒤에 그분들은 배를 타고 일을 하러 간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아까 우리가 숫자와 눈으로 확인했듯이 자체 경제가 멈춰버린 아테네는 전쟁을 피해 건넌 이 피란민들에게 떳떳한 일자리 하나 내어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테네에서도 기회를 잡지 못한 그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리스 외딴 섬의 작은 호텔, 그곳의 청소부 자리였어요. 많은 곳을 걸어다니면서 느낀 이 아테네는 멋진 대리석 신전과 단 한 블록 뒤에 무너진 것 같은 골목, 개발이 멈춘 도시와 그리고 숙소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여자분들. 이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어지럽게
섞인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길을 걸으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배운 가장 귀한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그건 시가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국가 부도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당장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져도 이들은 서두르거나 절망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조상의 영광도 내 것이 아니고 오늘의 시련도 결국 지나가는 역사일 뿐이다 라는 거죠.